안녕하셨지요? 백광입니다. 자, 오늘 육신론 기초 강의 상관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상관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화료상관과 상관상진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빼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활용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의 기운을 써서 뭔가 일을 하니까 그것이 뭐 생산성이든 자신의 능력 발휘든 재를 만나면 이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결과 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상관생재라는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재화의 획득이라는 뜻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통근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비겁에 통근할 경우 또는 인성에 통근할 경우 발현되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튼튼한 상관에 튼튼한 일간에 이제 에서 나오는 그 설기되는 상관의 기운은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나누어서 볼 것이요. 자, 그러면 순수하게 일간의 힘만 빼다 쓴다. 그럼 일간이 무조건 생해주는 것만으로서 의지하는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관 자체가 매우 튼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목에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정사월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이 사회 통근을 하면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의 기운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체 상관이 아주 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생을 받아서 쓰는 상관의 개념도 있고 또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그 강한 상관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하고 곁들여서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인성의 재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어떻게 인성이 이제 상관 폐인을 시킬 때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개념들의 접근법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이 파료상관과 상관상지는 이제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판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파료상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파료상관의 개념이 이제 깨트리다. 깨트릴 파에다가 이제 요 료자는 마칠 요자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료 파료 상관이 파괴되는 것이 완료됐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 파료상관의 의미는 일단은 그 사주에서 일간이 매우 신강할 때, 예를 들어서 일간의 주인공이 매우 신왕이에요. 신왕에서 기운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잖아요. 뭐 사주가 일간이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왕암을 얻었는데 그래서 신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비겁의 글자들이 또 많다 이렇게 볼 때는 대체적으로 신왕한 상태를 넘어 극신왕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너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간의 기운을 빼주는 설기시켜주는 상관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상관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신법, 희용기구안의 억부의 용신의 차원에서 이제 그 기운을 빼어주는 상관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니까 일간이 극신강한데 그 기운을 잘
잘 설계시켜 주니까 상관의 그 힘이라 우수성이라는 거는 매우 좋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상관의 용도가 매우 강한 일간의 힘을 바탕으로 잘 발현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재주나 뭐 자기의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재다능하게 나타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수한 면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럴 때, 사주 원국에 이런 것을 뭐 잘 쓰고 있는 용신을 굳이 인성이 와서 상관을 폐인해버리면 매우 흉하겠죠? 일간의 힘이 이미 극신왕한 상태에서 또 인성이 생을 해주고 또 이 인성은 다시 이 상관을 제화한다고 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상관이 파괴된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화료상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운에서도 만약에 사주 원국에 이게 있지 않고요. 이게 대운에서 또 인성운이 들어와서 인성대운이 들어와서 또 이것이 상관을 극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파료상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고서에 보면 이렇게 그 파료상관이 되는 일간이 너무 극신왕해서 상관으로 잘 설계해서 쓰는 것을 용신으로 쓸 때 이것을 잘못해서 인성이 들어와서 상관 폐인하게 되면 죽는다고까지도 나와 있어요. 크게 패한다 또는 죽는다. 그러니까 매우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료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의 상태가 아주 파괴돼서 쓰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사주에서 중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용신. 자, 여기서 이제 용신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용신이라는 건 쓸 용자에 이제 신신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억부에서의 용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억부 차원의 용신은 이제 우리가 따로 지금 육친론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차후에 억부만 따로 띄어서 이제 억부 용신에 관한 개념을 한번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주의 중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세면 좀 어떤 글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적절하게 힘을 균형화시키고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사주의 중화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쓰임이 있다. 중화에 중화요리할 때 중화가 아닙니다. 예, 중자에 화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하게 중용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료상관은 결과적으로 상관이 이런 인성의 잘못된 재화, 그러니까 중역에 쓰이는 상관의 인성의 재화는 매우 흉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수명에도 문제가 있다.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재를 또 봤다. 상관으로 재가 연결이 돼 있는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간이 튼튼한 힘에서 상관으로 잘 설계되고 이것이 다시 재로서 잘 귀결되는데 이 중간에 이 임성이 대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상관을 파괴시키면 결국 상관 파괴가 되고 일간은 일간대로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재로 연결되는 기운이 망가지니까 결국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명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자기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곳이 파료상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상관상진이죠. 상관상진은 이제 상관의 상태가 뭐 이렇게 좀 다할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이 빠졌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거죠. 상태가 굉장히 끝까지 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상관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파묘상관이나 이제 상관상진이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내용상으로는 파묘상관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일간이 이제 신약한 상황을 상정할게요. 신약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관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아주 왕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이 이 상관을 내 것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워낙 상관의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일간의 설기가 태심해지니까 신약 가뜩이나 약했는데 약한 일간이 상관으로부터 휘둘리는 현상. 자, 이럴 때는 이 상관의 흉력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그래서 이럴 때 앞서 배운 상관이 경관까지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관을 봐서 경관까지 하게 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이런 상관의 흉은 굉장히 흉력은 강한데, 만약에 이럴 때 이제 인성이 등장하게 되면, 자, 이 인성이 상관을 딱 팽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성은 약한 일간을 생해주고, 그리고 상관은 극함으로 인해서 재화를 해주죠.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인성이 상관을 상진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약한 일간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이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상관상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상관상진은 기란작용으로 봅니다. 기란작용. 그래서 상관상진은 기란작용, 그 다음에 파묘상관일 경우에는 흉한작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보통 그래서 신약한 일간의 상관이 아주 강한 것을 우리가 보통 참진자를 써서 진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진상관. 진짜 상관이다. 그러니까 진상관이 흉력을 발휘하게 되면 매우 불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파묘상관 할 때 그 일간이 신왕해서 이것을 잘 설계해서 생해줘서 쓰는 상관, 이런 상관을 우리가 가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진상관과 가상관의 명칭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관상진의 상황에서 대운상에 다시 또 상관의 운이 들어오면 흉하겠죠? 매우 흉하겠죠? 그런 흉한작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것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파묘상관에서 인수운이 오면 상관을 파묘시키는 것과 신약한 이런 상관 또는 진상관이라고 했죠. 인수운이 오면은 또 상관을 상진시켜서 일간을 보호시키고 크게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운상에 만약에 인성운이 오면은 이건 기란작용. 이것은 흉한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은 지금 상관상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상관상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한 일간이 강한 상관일 때 인성으로부터 재화가 이루어져서 상관폐인이 되면 일간을 보호하고 상관을 재화시킴으로 인해서 상관상진으로 기란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제 이 상관은 이렇게 인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재화를 시켜주는에 따라서 상관 폐인의 역할이 어떨 때는 좋은 역할로 또는 어떨 때는 나쁜 역할로 작용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런 명칭들의 용어, 즉 이런 작용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상관은
가장 좋은 육친이로 이어지는 사이클로 봤을 때는 재성을 만나는 것이 일단 상관의 목적성으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그 와중에 이 상관과 이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 이제 바로 정관 정인이 있다면, 정관을 봐서 상관 견관되는 것은 흉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인성의 등장이 이제 상관 폐인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것이 좋게 작용한다면은 상관 상진의 작용, 그 다음에 파료, 이제 나쁜 작용으로 나타날 때는 파료 상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이제 오류는 없는데, 이 와중에 결과적으로, 일간의 통근성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비겁에 통근해 있는 것이냐, 인성이냐, 이제 이런 것들 따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차이점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상진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걸 좀 보충해 드리자면, 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할 때라고 상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오게 되면 일간을 생해 주니까 마치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통분된 것처럼 되는 것이죠. 생을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강한 상관을 폐인을 해주니까 삼자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땐 또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화점, 세력이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점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그 노노맹자 대학 중용할 때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죠. 유학의 경전. 그런데 이제 그 중용이 보면은 이제 그 가장 공부를 마지막에 하는, 좀 나이를 먹어서 하는 그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책들보다 좀 이렇게 학문적 지식이나 그리고 사고의 균형감 또는 사고의 깊이, 그리고 약간은 좀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세상을 알면서 느끼는 인간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중용 가운데 중화를 이루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몸소 좀 느낄만 할 때 중용을 읽는 것이 실감을 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중용이 거의 맨 마지막에 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사상에 있어서 이 우리 그 유교 또는 음양오행 사상에서는 이 중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용의 의미, 이게 균형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자평명리학도 결과적으로는 자평이라는 것이 물이 평평한 걸 말하니까 사주가 음양오행의 질서로 균형감 있게 잡혀 있는 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용이라는 개념, 중화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용신에서도 중화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료상관과 상관상진의 개념을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관과 관련된 용어들은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상관생재, 그 다음에 상관경관, 상관폐인, 파료상관, 상관상재, 이렇게 5개 정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자, 요거 개념들은 이제 앞으로 명리 공부를 하시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용어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육친 공부가 이제 끝나고 나중에 이제 격국 공부할 때도 이런 용어들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과 명칭은 꼭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관 3번째 시간에서 파료상관과 상관상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